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 그리고 남현희 씨의 전 연인이었던 전창조 씨 관련 소식입니다. 경찰이 오늘 전창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요. 경찰에서 현재까지 파악한 피해자의 규모도 함께 알려졌습니다. 무려 15명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오늘 오전에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의 재혼 상대로 알려졌던 이 전천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신청이 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전 씨의 사기 피해자는 지금까지 확인된 것만 15명, 피해 금액은 19억 원에 달합니다. 경찰 측에 따르면 남현희 씨로부터 제공받은 전 씨 명의의 휴대폰과 노트북 등을 토대로 이 디지털 포렌식 결과를 받아볼 예정이고요.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전 씨에게는 특경법상 사기 혐의가 적용된 상황인데요. 이 특경법상 사기 혐의는 범죄 행위로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이 5억 원 이상일 때 적용이 되는데, 만약에 혐의가 인정이 되면 최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영장 실질 심사는 이르면 내일 서울 동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자만 15명의 피해액은 19억 원입니다. 더 늘어날 여지도 현재로서는 남아있다는 건데요. 하지만 자신을 둘러싼 논란이 시작될 그 당시만 해도 이 전청조 씨는 모든 문제가 곧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거라고 여겼던 것 같습니다. 이 전 씨의 목소리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댓글 중에 있어서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부분을 누군가가 썼고, 그래서 그분이랑 저랑 통화를 했고, 그래서 그분이 글을 지웠어요. 저한테 미안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여성조선에서 정정을 해버리면 끝이 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언론 인터뷰로 아니라고 정정하면 끝이다. 그리고 인터뷰 뒤에는 사기 행각을 이어갈 생각을 했던 걸까요? 불과 27살의 전 씨는 어떻게 이렇게 대담하게 자신을 노출해 가면서 19억 플러스 알파라는 거액의 돈을 사기칠 수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대담했던 것 같고, 그래서 자기 자신을 완전히 재벌이라고 철저하게 이제 위장을 한 거죠. 심지어 언론까지 이용하면서. 그러니까 최초에 어느 월간지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이 사건이 불거진 건데, 예. 그 월간지 인터뷰 자체가 전청조가 그 언론 보도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믿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나선 것 같은데, 그렇게 철저하게 다른 사람들이 이제 믿게 한 다음에 그 사람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그 개인적으로 연락을 탁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가 재벌인데 당신한테만 특별한 정보를 주겠다. 그러면서 나한테 투자를 하면 원금 보장, 그리고 그 최소 수익도 보장, 그러면서 차용증도 써주겠다. 그러니까 당신이 손해볼 일은 전혀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사람을 꼬드기면서 동시에 그 사람한테만 돈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한테 돈을 받은 다음에 혹시 지인과 가족 중에도 투자할 사람이 있느냐라고 하면서 주변 사람들 끌어들이도록 유도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 수법으로 돈을 계속 이제 피해를 끼친 것 같은데, 남현희 씨도 지금 본인뿐만이 아니라 본인의 가족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한때는 결혼까지 생각했던 이 두 사람의 주장은 바로 이제 이 부분에서부터 이제 엇갈리기 시작합니다. 남현희 씨는 자신의 가족들도 사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지만, 이 전청조 씨는 오히려 자신이 남현희 씨의 가족을 챙겨줬다는 입장입니다. 전 씨의 이야기 또 한번 들어보시죠. 근데 진짜 저한테 남은 건 한 푼도 없어요. 막내 동생한테는 매달 500만 원씩 드렸고요. 어머님한테는 뭐 300 드릴 때 있고 500 드릴 때 있고, 그리고 차값은 매달 100 얼마씩 꼬박꼬박 보냈고요. 한꺼번에 남현희 감독님한테 뭐 카드값 이체해주거나 아니면 뭐 그냥 한꺼번에 5천만 원 이렇게 보내거나, 그리고 남현희 씨 대출금 갚아줬고요. 대출금은 1억 한 4천 정도 됐었고요. 어디까지나 이거는 전청조 씨의 일방적인 주장입니다. 자, 이 남현희 씨 가족에게 사기를 친 게 아니라 오히려 매달 1,000만 원에 달하는 큰 돈을 남현희 씨 가족에게 줬다. 자, 이걸 어디까지 믿어야 할까요? 전 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대부분을 인정하면서도 정작 범죄 수익금 대부분은 남현희 씨와 그 가족을 위해 사용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즉, 남현희와 그의 어머니, 동생에게 돈을 줘왔고, 그 어머니와 동생에게는 매달 1,000만 원에 이르는 돈을 줘왔을 뿐만 아니라 비정기적으로 큰 돈을 주기도 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서 자신의 수중에는 돈이 남아있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남현희 씨는 전혀 반대되는 입장입니다. 자신의 어머니와 동생 등 가족들도 전청조에게 투자를 한 것이 있고, 이 펜싱 학원 선생님들 주변 사람 명의로도 무언가를 한 정황을 확인했다. 즉, 가족
가족과 주변인들도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전 씨가 자신의 친정 어머니와 아이가 같이 살고 있는 친정집을 처분하라는 유도를 몇 달 동안 해왔는데 대신 엄마 집을 사주겠다고 하면서 처분한 돈을 통장에 넣어두라고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전청조 씨와 이 남현희 씨 두 사람의 주장은 이 남현희 씨의 사실은 그 고급 외제차를 두고도 크게 지금 엇갈리고 있습니다. 자, 전청조 씨의 주장 또 한번 들어보시죠. 벤틀리는 헌금 주고 사신 거예요? 네, 맞아요. 남현 씨가 벤틀리를 타고 싶다고 말을 했었고. 자, 그러니까 들으신 것처럼 그러니까 이 남현희 씨가 이 전청조 씨에게 나 그 외제차 타고 싶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또 두 사람이 엇갈리고 있어요. 그럼 먼저 남현희 씨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말씀을 드려보면 남현희 씨 주장은 이래요. 본인이 타고 싶다는 게 아니라 전청조 씨가 아니 학부모들이 있잖아요. 그 학부모들, 그 엄마들이 너가 이제 이 남현희 씨가 고급 외제차를 타야 말이 나오지 않는다 이러면서 원치 않는데 선물로 줬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또 SNS에 굉장히 뭐 여러 가지 뭐 가방을 비롯해서 명품들 사진이 올라왔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도 이제 남현희 씨의 이 주장은 나는 원래 이렇게 명품을 가서 막 이렇게 사고 이러는 스타일이 아니다. 근데 전청조 씨가 내가 만약에 자꾸 거부하니까 본인이 혼자 가서 쇼핑을 많이 해와서 그냥 다 세팅을 해놨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거 내가 이렇게 선물로 사준 거에 대해서 SNS에 올리지 않으면 오히려 서운해했다. 말하자면 지금 남현희 씨는 내가 원한 게 아니라 억지로 사줘서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언론의 보도가 이와 관련해서 하나 있었습니다. MBN 보도에 따르면 이 차량의 등록 원부를 확인해 봤더니 최종 소유자가 남현희 씨라는 거예요. 리스라든가 뭐 렌터카 이런 거 아니고 이게 차량 소유주가 이제 남현희 씨라는 거고 지금 현금 주고 샀다고 방금 음성 들으셨잖아요. 근데 또 그 앞전에 들으신 거 보면 또 한 달에 100 얼마씩 내고 있었다 하는 거 보니까 이제 목돈으로 현금을 내고 또 그 다음에 이제 할부로 계속 현금을 내고 있었던 걸로 보이는데 그럼 이거에 대해서 전청조 씨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남현희 씨가 고급 외제차 타고 싶다. 특히나 그 차 타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사줬다. 전청조 씨 얘기하고 정말 남현희 씨 얘기가 완전히 다른 상황인데요. 그렇게 해서 이제 사달라고 해서 타고 싶다고 해서 사줬다는 게 전청조 씨의 또 말입니다. 자, 이 둘 중에 누구의 의지로 과연 차를 구매하게 된 건지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해 보이는데요. 자, 이 남현희 씨에게 수억 대의 차량을 선물했다는 이 전청조 씨는 이 본인도 이 억소리가 나는 고급 외제차를 타고 다녔다고 합니다. 자, 이 차에 직접 타본 사기 피해자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어디를 가야 된다고 해서 같이 움직이자고 하길래 주차장으로 갔어요. 경호원이 를 타고 왔고 저희 집 앞에 데려다 줬어요. 전청조한테 속은 사람이 바보다라고 전청조를 안 만나봤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인 것 같아요. 를 타고 에 살고 경호원이 있고 과연 안 믿을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 들으신 것처럼 또 다른 외제차가 나옵니다. 마이땡땡. 자, 이 고급 차량이 또 전 씨가 벌인 이 재벌 3세 사칭 행각의 주요 키워드였다는 건데, 자, 그런데 이 차를 두고도 또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네, 자, 이번에도 또 명의가 문제라고요. 네, 맞습니다. 한 유튜버가 지난 1일에 제기한 의혹입니다. 이 내용을 전해드리면요. 평소 전 씨는 고가의 외제차인 이 벤땡의 마이땡땡 이 차량을 즐겨 탄 것으로 알려졌는데 해당 유튜버가 전청조가 실제 탄 차량의 자동차 이 등록 원부를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엠블럼만 바꾼 벤땡의 S클래스였다. 이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더군다나 해당 차량의 소유자가 남현희 씨였다고 전했는데요. 리스 계약으로 출고될 당시에 계약을 한 당사자도 남현희 감독이었고 이 차량은 지난해 3월에 출고돼 지금까지 남 씨의 명의로 돼 있었다는 겁니다. 이 해당 유튜버의 주장에 따르면 이 차량을 출고한 매장은 이 남현희 씨의 펜싱 클럽에서 도보로 갈 만큼 가까운 거리에 있었는데 매장 관계자가 이 차량을 계약하고 출고할 당시 남현희 씨와 그의 전 남편이 시승부터 계약, 출고까지 함께 했다고 하더라. 이렇게 전했습니다. 자,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이 남현희 씨 소유의 차량을 일종의 그 라벨갈이라고 하죠. 그거를 해서 이 만들어진 차량을 이 전청조 씨가 타고 다녔다는 건데, 자, 전 씨가 과연 이 사실을 알았는지 몰랐는지도 굉장히 중요해 보여요. 그러니까 차가 그 전청조 사기극의
중요한 한 축을 형성했다고 지금 보이는 건데, 전 청조가 고급 차량을 자신이 타고 다니면서 남들한테 과시를 하고 또는 남들한테 차량을 선물하거나 마치 선물할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상대방을 현혹시키고 그런 식으로 행동을 했다는 거죠. 근데 전 청조가 외제차를 여러 차량을 보유했다는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중에 전 청조가 직접 타서 사람들을 더 현혹에 빠뜨렸던 그 대표적인 외제차 중에 하나가 이 이른바 마이땡땡이라고 하는 이 차량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차가 과거에 우리나라 어떤 재벌 회장이 탄다고 해서 유명해졌던 네, 그렇습니다. 초고가 외제 차량이고, 근데 이 차량이 지금 진짜 이 차가 아니라 어느 고가 외제 차량을 라벨 가리를 해서 가짜로 초고가 외제 차량으로 둔갑시켰다는 건데, 그 둔갑시키는 과정을 그러면 누가 했느냐? 과연 혹시 뭐 남현 씨가 했느냐? 내지는 전청조 씨가 했느냐? 만약에 전청조 씨가 했다면 남현 씨가 그 과정을 알고 방조했느냐? 이 과정을 밝히는 것이 이번 사기극의 어떠한 전모를 밝히는데 한 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경찰이 이 사건 요 부분에 대해서도 밝혀야 될 것 같고, 근데 이 외제 차량에 대해서 전청조가 2018년에 어떤 여성과 결혼식을 올렸었다고 합니다. 그때도 전 청조가 그 고가의 외제 차량을 몰고 나타나서 사람들을 현혹시켰었는데, 그때 그 외제 차량의 경우에는 전 청조 소유가 아니라 렌트카였는데 3일에 그 빌리는 비용이 360만 원 하는 그러한 차량이었다고 합니다. 자, 지금 들으신 것처럼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런 의혹에 대해서 지금 엇갈린 주장만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두 사람이 일종의 경제 공동체였다, 이런 추가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자, 경제 공동체요? 이건 또 무슨 소리입니까? 네, 이 경제 공동체 또 들어보신 얘기일 텐데 여기 제가 이 외제차 관련해서 잠시 한마디만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지금 만약에 이걸 보면 그러면 전창조가 사줬다, 외제차를 사줬다, 그러면은 적어도 남현희 씨에 대해서는 뭐 가해자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사실 누구 돈으로 샀느냐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이제 앞으로 이제 얘기가 나오겠지만 다른 피해자가 있고 그 피해자의 돈으로 사줬다는 거라고 생각하면 이 부분에서 사실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뭐 경제 공동체 아니냐, 혹은 둘이 범죄 수익을 함께 사용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돈이 누구에게서 나왔느냐, 또 다른 피해자가 있다는 것 하나, 그리고 또 이 남현희 씨하고 관련해서도 석연찮은 돈의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지금 또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남현희 씨가 이제 펜싱 학원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 학원 말고 또 다른 수업은 여기서 이루어지지만 또 다른 고급 펜싱 어떤 수업이 있었던 겁니다. 또 다른 학원을 운영을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JTBC가 보도를 했습니다. 남현희 씨가 이거를 지난 7월에 이제 개설을 하면서 제가 다른 선생님들을 좀 모셔야 됐는데 제가 구하지를 못했고 전청조 씨가 이걸 대신 투입해 주셨다, 이런 표현을 했다고 해요. 그러면 이제 이 전청조 씨가 이 학원 운영에 어떤 개입을 했다, 도움을 줬다, 이런 걸 언급을 한 거죠. 그러면 이게 지금 이게 어떤 고급 클래스여서 그런지 이 남현희 씨의 평상시 학원생들한테 받던 수강료보다 비싼 월 200만 원을 받았다 그래요. 그러면 연 한 2,400만 원 되잖아요. 저도 이제 또 개인적으로 취재한 걸로 보면 이 펜싱 뭐 수업, 이 고급 클래스 요걸 좀 떠나서 무슨 스포츠 심리 상담 같은 걸 해줬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근데 그러면 그렇게 한 달에 200만 원씩이나 받는데 이게 그럼 누구한테 들어가느냐? 이 돈의 계좌가 남현희 씨 계좌로 이 돈들이 입금이 됐는데, 그것도 남현희 씨 개인 계좌로 갔다는 겁니다. 어떤 그 이제 사업자 그 계좌 통장이 아니고요. 물론 이제 전청조 씨가 이제 범죄자이기 때문에 남현희 씨 계좌를 빌렸는지 모르지만 이 부분이 돈으로 이제 남현희 씨 계좌로 들어갔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JTBC에서 남현희 씨에게 확인을 했지만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은 못 들었다고 그렇게 보도가 나왔습니다. 자, 이러면서 일각에서는 이 남현희 씨가 공범이었을 거라는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남현희 씨는 이 공범 의혹이 허위 사실이라면서 이 법적 대응에 나섰는데요. 이 전청조 씨는 공범 의혹과 관련해서 이런 입장이라고 알려졌습니다. 전청조 씨가 체포되기 직전까지 통화를 했었습니다. 같이 했다라는 얘기보다는요, 남현희 씨도 자기가 이렇게 투자 사기를 치는 거에 대해서 알고는 있었다라고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들으신 것처럼 남현희 씨가 전 씨의 사기 행각을 알고 있었다는 거는
어디까지나 이 전청조 씨의 일방적 주장이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이 경찰 수사로 이 부분도 좀 밝혀질 수 있을까요? 관련해서 남현희 씨 변호인이 오늘 경찰에 재차 대질 조사 요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아울러 거짓말 탐기지 조사 등 대질 조사 등 지금 당장이라도 적극적으로 응하겠다고 밝혔는데 공범 의혹이 퍼져나가는 상황에서 조기의 사실관계를 바로 잡겠다는 의지로 읽힙니다. 그렇지만 전청조의 주장은 사뭇 다릅니다. 앞으로 남현희에게 터질 의혹이 굉장히 많다. 그런데 나 혼자서는 남현희가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밝히지 못한다. 증거가 없기 때문이다. 남현희는 자신이 사기 공범이 아니라는 증거를 굉장히 많이 갖고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남현희 씨가 사기 범행에 관여한 사실이 드러난다면 당연히 공범이 성립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범죄 수익금이 사기 피해로 인해 발생한 금액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했거나 전달받았다면 범죄 수익 은닉 규제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굳이 누군가 제보를 하지 않아도 남현희 씨의 이름이 여러 차례 거론되는 이상 경찰은 남현희 씨의 공범 내지는 범죄 수익 공유 여부를 폭넓게 수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추가로 또 이 새로운 소식들이 들어오면 또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